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케팅 관련 책과 아티클, 연구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 노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품 방법과 구글 효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고객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반품에 필요한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정책을 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소비자들의 향후의 소비 패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CEO뿐만 아니고 마케팅 실무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워싱턴 대학교의 아만다 보우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막스 하메라는 교수가 책임 소재에 따른 상품 반환 비용의 선별적 청구가 소비자들의 장기적인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품 전략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정성 이론 또는 귀인 이론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공정하거나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귀인 이론이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성 이론과 귀인 이론이 기업의 반품 정책에도 전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한 것이죠. 따라서 이 본 연구를 위해서 학자들은 책임 소재에 따른 반품 비용 부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상의 고객 334명을 대상으로 반품 1년, 2년 전, 반품 직전 직후, 그리고 반품 1, 2년 후에 반품 정책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고, 또 유료, 무료 반품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다른 인터넷 판매상 소비자 1296명을 대상으로 물론 이 중에는 682명은 무료 반품을 한 경험이 있고 614명은 유료 반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업에 대한 기업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판매상이 소비자의 책임 사유라고 판단해 비용을 부과한 사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느낀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품 후 구매액은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반품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료 반품의 경우에는 구매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2년 후가 1년 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책임이 크지만은 판매상의 책임보다 소비자의 책임이 크지만은 판매상이나 기업이 무료로 반품을 해준 경우에는 가장 큰 구매량이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반품 정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향후 구매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사가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소비자들에게는 구매에 대한 후회라는 나쁜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미래 소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공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버리는 것이 기업의 정책 기반자들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반품을 용이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이라든지 코스트코 할인점 같은 경우에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증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품 정책을 책임 소재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품 비용을 책임 있는 소비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비용 절감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은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매출 향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는 기업의 정책적인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마케터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성 이론이라든지 귀인 이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앞으로 반품 전략을 수립을 할 때 과연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객에게 조언을 할 때
과연 이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가 이 당사자, 즉 조언의 결과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법률과 관련된 조언을 할 때는 이해상충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소송을 맡기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뢰인에게 부담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샤와 조지아 로렌스테인과 케인이라는 학자가 과연 이해상충이 주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과연 이해상충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언자가 이해상충이라는 상황을 공개했을 때 소비자들은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과연 소비자들은 심리적 압박, 조언자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 효과라는 부분들은 조언자의 이해상충 공개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으로서 이해상충자가 조언자의 역할을 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라든지 의뢰인에게 옵션 1, 더 매력적인 제품과 옵션 2, 덜 매력적인 제품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주어지고 거기에 선택을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이해상충자를 결정을 하고 이 이해상충자는 선택자에게 B를 선택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상충 조건에서 선택자가 B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해상충자도 상품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상충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42%가 덜 매력적인 제품을 선택을 함으로써 조언자나 이해상충자가 동일한 제품을 선택을 받았지만은 이해상충이 공개를 하게 되게 되면은 72%가 덜 매력적인 제품을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관계가 공개가 되게 되면은 조언을 의뢰한 선택자는 심리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나의 선택의 결과가 조언자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닌 조언자에게도 어떤 이익이 간다라는 것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직접 공개를 했을 때는 75%가 조언자의 의견을 따라서 B를 선택을 했지만은 직접 대면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안내문이라든지 문자, 서류를 통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53%만이 B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자들은 직접 조언자와 얼굴을 대면한 상태에서 어떤 조언을 받거나 선택의 방향을 의뢰를 받게 되면은 더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택자의 선택이 조언자와의 관계 때문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한 메시지라든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해상충 관계를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언자의 이해상충 관계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요. 구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대면 소통보다는 문자나 서류로 이해관계라는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덜 부담을 준다는 부분들이고 이해상충자가 주변에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할 경우에는 이해상충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알릴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